안녕하세요. 이슈톡 이현민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 중에 제가 먼저 하시는 거겠어요. 오늘 그 주제는 이제 폭풍 성장하는 ESG 투자 이런 쪽 한번 뽑으셨는데 설명해 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ESG 투자에 관련된 건데요. 그 ESG는 그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그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쪽 관련된 투자도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ESG 투자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이때까지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G 투자라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ESG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큰 관심은 없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ESG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기사 내용 보시면은 이제 그 블랙락, 그러니까 제일 큰 이제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ESG를 자사운용의 기본으로 이제 삼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매출의 25% 넘어가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ESG 관련된 ETF도 뭐 지금은 이제 배인 뭐 150개로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ESG 관련해서 글로벌리 이제 투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국민연금에서도 450조를 ESG 투자에 이제 할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최근에 났었거든요.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보면 사이즈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성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기사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ESG 유럽하고 MSCI 유럽하고 MSCI 유럽 ESG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MSCI 유럽보다 MSCI 유럽 ESG가 보면 수익률이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도 좋다고 그러면은 뭐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ESG 투자라는 거는 이제 투자 결정 시에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만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적정한 지배구조 등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지, 사회적으로도 이제 노동 환경이라든지 뭐 노조,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다음에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뇌물과 부패 그런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관련된 뭐 지배구조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요소까지 감안해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그런 성과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투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뭐 도덕적인 투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착한 기업, 뭐 그런 쪽에 이제 하는 투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건 2006년도에 유엔 그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이제 유엔 책임 투자 원칙 6가지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감하는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동의도 하고 이제 서명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미 한 2,3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테마가 있는 투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돈만 된다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좋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ESG 효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ESG가 이제 기업의 재무 성과를 이제 뭐 개선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한 절반 정도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더 우수한 수익을 특히 이제 식음료나 에너지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북미 쪽 이런 쪽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뭐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들이 ESG를 굉장히 많이 그 정책에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자사운용에 ESG를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었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그 탄소 배출 네거티브로 이제 달성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고 이제 선언했었었고요. 그래서 충전기를 뺐나 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2 발표할 때 예, 친환경 뭐 얘기하면서 충전기도 빼고 뭐 이어폰도 빼고 뭐 예.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크기를 줄여서 이제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핸드폰 바꾸면서 아이폰 예약을 하려면서 보는데 저도 했는데 오늘. 하셨어요? 셋 다 오늘 했어요? 사진 하셨어요? 하여튼 조금 친환경?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그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네가 친환경 생각할 거면 기술 표준이나 맞추지 왜 라이트닝 케이블 고집해? 이러면서 좀 그게 더 와닿거든요. 자기만 독자 규격 쓰는데 뭐 그런 의미로 하여간에 뭐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에 친환경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뭐 자기 비용 줄이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플이 하면 다 따라한다고 충전기 이제 다 없어지겠다. 다 하셨구나. C 타입으로 바꾸겠죠 다음번에. 이건 좀 옆으로 세서 죄송한데 주변에 하려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5G 이런 쪽에도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어제 술 먹고 잤는데 새벽에 깼거든요. 깨자마자 이거 되나? 이랬는데 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도 이제 ESG 관련된 뭐 정책들을 많이 운영에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 규모는 3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낸 게 이제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이제 2년마다 그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제 22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이제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께 이제 나올 예정인데 2020년 6월까지 보면은 40조 달러가 이미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ESG 관련돼서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ESG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ESG 투자냐? 보면은 이제 여기 7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재무적인 뭐 이런 부분을 갖다 해서 기업들이나 뭐 산업을 셀렉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에 못 맞추는 산업과 기업들은 이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ESG 쪽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거나 안 좋은 회사들은 자기네 포트폴리오에서 제거시키는 게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그 스코어가 좋은 회사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게 이제 포지티브 스크리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ESG 그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이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존의 이제 평가 방식으로 이제 셀렉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SG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광범하게 많이 쓰여 있고 뭐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성과가 좋다 그래도 이제 그 ESG 쪽으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회사들한테는 이제 돈이 안 가는 그런 주가가 덜 오르는 거죠. 돈이 투자가 안 되니까 뭐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럼 실제로 ESG 투자를 하면은 성과가 좋냐?
기존 그냥 일반적인 투자와 비교했었을 때 ESG 투자를 하면 이제 성과가 더 좋은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는 이제 MSCI USA 하고 MSCI USA ESG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MSCI USA 중에서 이제 ESG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는 인덱스가 뭐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비교해보면 MSCI USA가 좀 더 좋습니다. 성과면 10년 기준으로 10년 비교해보면은 USA가 더 낫거든요. ESG보다. 뭐 비슷하긴 합니다. 예, 거의 차이는 없는데, 뭐 보시면은 이제 노란 게 이제 USA이고, 그 다음 파란 게 ESG니까 조금 밑에 있죠. 하지만 이제 연도별로 이제 각각 매년 연간 수익률 비교해보면은 큰 차이는 뭐, 없는 거네요.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성과는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의미가 있다면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면요. 그 MSCI USA하고 MSCI USA ESG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각각 탑 10을 갖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게 ESG 인덱스에는 뭐 그냥 일반 USA 쪽에서 비중이 높은 애플하고 아마존은 이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굉장히 크죠. 보면 그냥 페런트 인덱스에서는 한 5%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10%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 애플하고 아마존은 빠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일 뭐 큰 1위, 3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ESG 좀 빠져 있거든요. 사실 애플 뭐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ESG 인덱스에는 못 들어요. 뭔가 잘못이 있나 보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이제 뭐 바깥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럼 올해는 되게 성과가 나쁘겠네요. 네? 올해는 더 나쁘겠네요. 테슬라도 없고 애플도 없고. 이제 봐야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나쁜 것 같던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팀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중국의 틱톡 하려고 할 때 조금 주가 좋다가 조금 다시 요즘에 내려오는데 이쪽은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에 많이 투자했는데도 환경에 뭐 좀 이렇게 친화적인 그걸 보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왜 빠졌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환경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마존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노동 친화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ESG 인덱스에는 제외가 G에 해당하겠네요. 노동 그거니까. S죠, S. S. 소셜에서. S 소셜 쪽에 소셜. 소셜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마 ESG 쪽에서 이제 빠진 것으로 이제 빠질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짤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거의 아마존 회장이 물류센터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보다 직원이 쓰러져서 앰뷸런스 부르는 게 싸다고 에어컨도 안 해주고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비도덕적인 부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의외로 아마존은. 옛날 그 빌 게이츠는 좀 이렇게 약간 도덕적인 부자면서 코로나 퍼뜨렸다 요즘 루머에. 코로나 버티렸다 루머가 있네요. 그 빌 게이츠가 재단 코로나에 뭐 퍼뜨렸다 이런 이렇게 막 그 음모론 이런 거 믿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5G가 영국 애들도 처음에 코로나 할 때 코로나 퍼뜨린다 그래서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장비 영국 애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소위 상식적이지 않은 거기에서 빌 게이츠 약간 타겟으로 또 삼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좀 이렇게 바이러스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컨텐츠 뭐라 그러지? 원래 백신 투자 많이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건데.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이제 국가가 투자를 안 한다. 사스나 이런 거 했을 때만 관심을 기울였지 뭐 이렇게 테마가 있잖아요. 국가도 뭘 하는 그런 거에 그런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데 위험하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쫙 퍼질 수 있다 얘기했는데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 그걸 이유로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 이렇게 믿는 그런 음모론이 있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 섹터를 비교해봤는데 뭐 그냥 일반 MSCI USA나 MSCI USA ESG나 뭐 섹터 구성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 뭐 물론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게 빠져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쪽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한국 쪽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한국도 이제 MSCI 코리아, 그다음에 MSCI 코리아 ESG 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좀 비슷하게 비슷한, 움직였는데 네. 한국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틀리거든요. 특히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한 18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제각각 움직이거든요. 네. 그 연도별로 이제 비교를 해봐도 뭐 굉장히 많이 좀 틀립니다. 2019년은 뭐 ESG는 2% 올랐는데 뭐 MSCI 코리아는 뭐 17%, 뭐 18년은 뭐 빠진 거 비슷한데 이제 뭐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 뭐 한 6% 올라갔는데 12%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USA하고 이제 코리아하고 성과 이렇게 보면은 뭐 1개월, 3개월, 1년, 뭐 3년, 5년 뭐 이렇게 보면은 USA 쪽은 뭐 ESG나 그냥 일반 USA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예. 성과 면에서.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성과도 별로 안 좋고요. 네. ESG 쪽이. 그 특히 장기로 가면 훨씬 더 더 안 많이 좋아요. 차이나요. 예, 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10년만 해도 5%, 2%니까 예. 갭이 있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10년 하면 뭐 ESG 코리아 코리아 ESG 같은 경우에는 한 2%인데 이제 MSCI 코리아는 한 5% 정도 되니까 차이가 많이 5년도 그렇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코리아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나 보면은 그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이 MSCI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탑 10 종목들이 이제 쭉 있는데 10개 중에서 7개가 ESG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네.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빠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 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 뭐 현대차, 뭐 셀트리온, 뭐 카카오, 현대모비스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ESG 지수에는. 대신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뭐 KB 파이낸셜, 뭐 신한 파이낸셜, 뭐 하나 파이낸셜 이런 금융주들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언더할 수밖에 없네요. 여긴 S에 걸리는 회사들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요즘 S에 걸릴. 요즘 S에 걸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있네. 예, 굉장히 많이 좀 틀리죠 보면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그 이재용 네. 부회장의 이제 뭐 뇌물 수수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거 되면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제외가 아웃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엇하고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2018년에 지수에서 아웃됐습니다. 예. 저는 둘 다 환경 오염 쪽으로 환경 오염은 아니고. 그 반도체 하는데 물 쓰고 해가지고 오염 있고 자동차도 뭔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 느낌이 없어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였네. G 문제로 둘 다 아웃됐거든요. 보면은 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외였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KB 파이낸셜 금융 관련된 뭐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LG 생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고. 기부금 많이 내는 회사에서 그런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뭐 것도 사회 뭐 이런 거 사회 많이 하잖아요. 기업, 그럴 수도 있죠. 은행들 예. 그런 거 예.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ESG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체계도 좀 잡혀 있고 저거 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좀 저거 수 있겠네. 여기 그래서 보면은 ESG에는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약간 그 친환경 이런 게 가점이 있었을 것 같은. 원래 MSCI 코리아 중에 있었던 것 중에서 뭐 네이버, 네. 그다음에 LG캠, 뭐 삼성 SDI 뭐 이런 거는 이제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네요. 제 옛날에 이제 선물 상품 중에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감축권 상품이 2008년 이때 한참 조금 핫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 거래소 거가 상장되고 이제 그쯤 제가 그 시카고에서는 선물 엑스포 갔었는데 그때 여러 거래소가 막 경쟁을 했어요. 뭐 탄소 배출권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물로 유동성이랑 뭐 시장성이 없어서 조금
지금은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는 이렇게 할 수- 올라와 있나요? 할 서비스 했었는데 거래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대부분 아마 증권사들이 내렸을 거예요, 서비스를. 근데 그때 그게 좀 잘 안 된 게 이제 여러 개 거래소가 하다 보니까 어느 거래소가 좀 대표성이 좀 생겨야 선물 상품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WTI면 미국의 CM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건 되게 여러 개가 해서 조금 그런 게 제일 문제였고, 그때도 그 엑스포 그 세미나 중에 주제가 난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쪽에 통폐합이 돼야 이제 시장이 더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지역 국가별로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글로벌리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한국도 약간 관심이 그때 이제 있었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탄소를 그래서 감축권을 사와서 메꿔야 되는 나라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ESG에 빠질 때 그걸로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부분에 빠질지 몰랐어가지고 하여튼 상품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친환경적인 선물 거래 이런 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들어봤을 때는 뭐 그거 말고도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뒤에 한번 다시 다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성과 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수에 이제 한 MSCI 코리아 ESG 지수에 53% 차지하는 게 6개 종목인데 보면 3년간 이렇게 수익률 보면 네이버, LG화학, SDI 같은 데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그 밑에 이제 KB금융, 뭐 그다음 신한지주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밑으로 이제 흐르는 저거고, 이어지네. 예, LG 생거 같은 경우 그냥 뭐 약간 레인지 안에서 횡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 쪽에서 이제 성과가 좀 많이 안 났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MSCI 코리아하고 MSCI 코리아 ESG 이제 그 섹터별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IT가 이제 그냥 MSCI 코리아 쪽은 이제 굉장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MSCI 코리아 ESG 보면은 파이낸스 쪽이 제일 많거든요. 예, 비중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좀 ESG 쪽에 좀 포커스한다 하더라도 좀 대표적이고 이제 큰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성과면에서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MSCI USA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이 619개거든요. 거기에 이제 ESG를 288개. 그러니까 619니까 거의 S&P 500 종목 다 포함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ESG도 288개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코리아만 하더라도 이제 1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구성 종목이.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뭐 있는 거야 반 정도밖에 이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MSCI 코리아 ESG 같은 경우에 39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대표성이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ESG 관련해 가지고 뭐 워낙 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라든지 뭐 아직 투자도 좀 미미한 편이고, 그다음에 지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ESG라는 걸 갖다 이제 거래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MSCI 같은 경우에 좀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ESG 지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유니버스로 해가지고 우량 ESG 종목을 선정해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와의 추적 오차를 줄여서 상품성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종목들을 보면 거의 코스피 200인데 거의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 삼성전자, 현대차 딱 보니까 그러네. 예, 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 그 ESG 지수 구성은 이제 보면은 그 코스피 200에서 도박, 담배, 주류, 군수 산업 등 관련 매출 20% 이상인 종목은 제외합니다. 뭐 빠질 종목이 뭐 KTNG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좌익 까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ETF 상장돼 있는 게 있길래 비교를 했더니 훨씬 못하더라고요, 코스피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맞췄는데 어떻게 못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하여간에 뭐 코스피
200 ESG 관련해서도 이제 펀드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별로 성과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별로 안 모이죠. 네, 안 모이. 그래도 뭐 한 3천억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얼추 보니까 2-3천억. 자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G 분야하면서 돈도 많이 몰리고 뭐 그다음에 수익률도 많이 나온다는 기사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살펴보면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뭐 수익률 잘 나온다고 하는데 뭐 구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거야 뭐 사실 누구나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근데 뭐 운용사가 한번 ESG 그 대표님이 막 민 적 있지 않았나요? 그랬었어요. 한번 세게 우리는 ESG를 막 하겠다. 근데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기관 쪽은 뭐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ESG 보는 이제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새로운 펀드팔이 그냥 방식 아니냐. 예. 사실 성과도 뭐 그냥 그렇게 좋지도 않고 차이는 없는데 그런 차이도 없는데 이제 펀드 많이 팔려고 새로운 뭐 이름으로 항상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보면 뭐 물펀드다 뭐 무슨 펀드다 뭐 물펀드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뭐 또 펀드 팔고 뭐 이랬었는데 ESG도 뭐 사실 그런 거 아니냐. 뭐 어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펀드를 있죠. 팔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마케팅적으로 쓰는 그런 컨셉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ESG 관련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ESG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 ETF가 1년 전보다 자산 규모가 18% 늘었는데 그 미국 ESG ETF는 100% 넘게 돈이 몰렸거든요. 그다음 ESG 그 옆에 보시면 ESG 관련된 투자 자산 추이도 보면은 2018년에는 30조에서 2020년 6월 보면 이제 40조가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ESG 쪽으로는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면 글로벌리. 예. 한국은 사실 아직까지는 별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ESG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돈은 이제 거의 없는 게 아니냐. 예, 보면은 ESG 쪽에 이제 신경 안 쓰는 산업하고 기업에는 돈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ESG에 신경 쓴다고 해서 거기 뭐 다 돈이 뭐 100% 다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제 신경 안 쓰는 데는 돈 안 간다. 예, 앞으로는. 예, 그렇다는 얘기죠. 중국 기업들은 많이 배제되겠네요. 예. 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내년에 450조를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이때까지 보면은 국민연금이 제일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제일 많은데 책임 투자 규모가 한 27조 정도 되거든요. 2019년까지가. 예.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3.9%입니다. 예. 딴데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다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에서 하는데 전체 비중이 3.9%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이걸 59%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750조인데 450조를 갖다 ESG 기반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했고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연금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따라서 이제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어도 민간 쪽은 이제 뭐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를 신경 안 쓰고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보면 ESG에 좀 신경 안 쓰는 산업이나 아니면은 기업 같은 데서는 뭐 약간은 국민연금 쪽에서는 돈이 안 들어갈 거고, 예, 그럴 이제 앞으로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ESG 리스크와 주가 흐름인데요.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ESG 신경 많이 쓴다고 이제 뭐 주가 올라가느냐. 그건 뭐 아직 뭐 그렇게 확실히 100%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ESG 리스크가 크고 사고가 터지면은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엔론이라든지 아니면 월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회계 관련된 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보면은 뭐 한 1개월 안에는 이제 뭐 30%씩 빠졌고 1년 뒤에는 이제 뭐 거의 100% 다 날아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BP 하고 그다음 폭스바겐 같이 이제 기름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그런 이슈가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한 20-30% 빠졌는데 이제 1년 뒤에도 뭐 거기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관련된 이슈나 사회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은 사실 주가나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꼭 ESG를 갖다가 뭐 신경 많이 쓴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만 신경 안 쓰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커다란 임팩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그 석유 기업하고 IT 기업 이제 ESG 리스크 레이팅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석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쉐브론하고 이제 IT 기업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ESG 리스크 레이팅 등급이 40.3%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시비어 리스크라고 되어 있죠. 심각.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4.9% 로우 리스크. 예. 그러니까 언택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다? 예. 쉐브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석유 기업인데 엑손 모바일, 뭐 로얄 더치 쉘, 쉐브론, 사우디 아라비안 오일, 뭐 페트로차이나 이 다 석유 관련된 기업들인데 보면 다 하이 아니면 시비어입니다. 하이 리스크 아니면 심각 리스크. 예.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alesforce.com, 뭐 SAP, 뭐 아도비, 뭐 오라클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10점대 그러니까 다 로우 리스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석유 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ESG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원자재 기업들 한번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석유 기업 봤는데 뭐 BP, 뭐 체사픽, 그다음에 페트로차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다 높은 아니면 심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 관련된 뭐 BHP, 글렌코어, 리오틴토 이런 데도 다 하이 아니면 심각입니다. 예. 카길도 높죠. 예. 그다음에 곡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카길도 카길이 높은 게 좀 조금 신기하네요. 저도 의외였는데 얘네가 뭐 이렇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해서 그럴까? 그래서 그러나? 그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 ESG 리스크 벗어날 레이팅이 수 없는, 별로 이게 어렵겠네요. 예,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높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쪽에 이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이런 원자재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높아서 이제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제너레이트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 같은 데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확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배당도 꾸준히 주고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돈이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또 그런 거 갖다 막으려고 그러면 ESG 리스크 레이팅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동 좀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들이 또 많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ESG 쪽에 이제 더 그 리스크 레이팅을 낮추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사실 이쪽 분야의 투자가 앞으로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자재 같은 분야에서는요. 그래도 석유 쇼신가요? 오일. 오일죠.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단기적인 임팩트가 아니니까. 단기적인 임팩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 영향이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있다. 뭐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이제 저희 유튜브 할 때 이제 친환경차 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석유 비즈니스가 이렇게 뭐랄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룸이 좀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유 선물이 원래 이렇게 해외 선물에서는 최고 인기 상품인데 올해는 좀 확실히 주춤해요. 매매하기도 어렵고. 근데 친환경 쪽은 이제
뭐 친환경 붙이면 일단 좀 가격이 높아도 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게 또 영향이 크겠네요. 왜냐면 자금의 흐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여러 번 이렇게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석유 관련된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뭐랄까 소멸? 줄어들 수 네. 있다. 원래 이렇게 갈 게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가속화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큰일 난 거죠, 이제 이런데.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희 선물 상품 늘 비교하는 게 원자재 펀드랑 막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 주식 구매나. 근데 이제 ESG 이런 게 있으면 원자재 투자는 펀드는 이제는 좀 옛날보다 어려울 수 있겠네요. 차라리 직접 원자재 선물 투자를 해야지. 펀드는 그쵸, 네. 아무래도 이런데 기금이나 이런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렇게 투자 흐름이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PT 가면 비교하거든요. 펀드보다 선물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펀드는 더 퍼포먼스가 좀 좋게 나기는 향후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중국 기업들은 또 역시 돈 안 들어가겠다. 요새 황사가 또 엄청 심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은 코로나가 끝났구나. 아니, 뭐 이렇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는데 느낌상 이렇게 제가 아는 이제 중국 국적인 분이 중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공장을 다 돌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진 거잖아요. 다시 돌리나 이런 생각 진짜 다 돌리는 들었거든요.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는 그 위반하는 그래서 그것도 많은 그 동북아 3국 한중일이 그 아까도 친환경 그 탄소 배출권 제일 많이 뿜는 나라 셋이거든요. 아시아 전체에서. 연기해 주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탄소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는 거 자체가 1년인가 2년 뒤로 미뤄졌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됐는데 이게 결국은 환경에 좀 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죠. 일본은 이제 방사능도 풀기로 했으니까. 방사능도 풀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탄소 배출권 환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파리 파리 협약에서 나오고 탈피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미국 나갔으니까 나도 나갈게. 그리고 탄소 뭐 그리고 막 뿜어대면 우리는 계속 미세먼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은 이렇게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그죠. 환경 그런 거 하는데 댓글에 그런 거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다 망가뜨릴 거다. 둘 다 분리수거 잘 안 하고 환경오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나마 미국은 좀 이런 투자 컨셉? 아까 그래도 ESG 펀드를 뭐 팔기 위해 했다. 그 부분은 전 좀 공감이 되는 게 미국은 좀 먹히는 컬처잖아요. 이런 게 하면 뭐 친환경적인. 근데 한국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직은 그건 뭐야? 그래 좋은 일 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유럽도 좀 먹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하셨던 유튜브랑 비교해서 보면 조금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친환경 차도 보면 미국, 유럽 위주인데 미국은 조금 약하고 유럽 위주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뭐 그런 거 딱 나오니까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저한테 꼭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원자재 선물이 투자하기 좋은 ETF랑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원자재 보통 보면 이제 관심 가지면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원자재 기업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자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원자재 쪽이 더 나은 거죠 사실. 그러네요. 보면 이제 원자재 왜냐면 그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사실 원자재 이슈 말고도 다른 이슈들 때문에 돈이 안 갈 수 있는 섞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직접 투자가 훨씬 투자 좋을 수 있겠다. 제가 몰랐는데 금광이 그렇게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킨대요. 금 캘 때 물을 많이 써갖고 태국인가? 뭐 이런 동아시아 어딘데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장해 보면 그런 게 이제 뭐 수급에 영향을 주고 그 투자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못하게 하면 또 가격 원자재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못하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사실 투자가 안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저희가 그 금은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이랑 할 때 프로에서 했었는데 금은 생산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1년간. 그래서 원래 원자재는 수요 공급 다 보는데 금은 공급은 거의 안 보고 수요만 보거든요. 거의 일정하게 나와서. 근데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죠. 환경 오염이라는. 그래서 그러면 금은 파업도 별로 얘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철, 구리나 이런 거는 이제 칠레 이런 데 노동자들 파업하면 막 가격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친환경 제가 요즘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막 보는데 중요하죠. 그 배터리에 니켈 많이 쓰잖아요. 니켈도 수급이 되게 타이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켈 광산도 뭐 이런 게 걸리면 가격이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자 파업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노동자 관련된 대우도 여기 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뭐 장기 트렌드상 뭐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시장 변화 요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 매니지드 에셋 중에서 ESG 관련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뭐 유럽하고 캐나다 같은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50%, 60% 정도가 이제 ESG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일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25%, 18%뭐 이 정도 돼 있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이제 추세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성과가 나는 쪽에 이제 돈이 보통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돈이 몰리면은 일단 성과는 따라오고 돈이 빠지면은 성과는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이제 흐르는 움직임을 따라 가지고 보면 이제 성과가 이제 좌우가 되는 것처럼 ESG 관련한 것도 사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 중에 하나고 돈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을 갖다가 보는 그런 지표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제가 옛날에 보니까 항상 외국에서 유행하면 한국은 한 3년 정도 4년 뒤에 4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일 좋았던 예가 브라질 채권 할 때 브라질 채권 진짜 예전에 외국에 되게 유행한 다음에 했다고 했거든요, 한국. 그래서 뭐 그때 채권 할 때 헤아라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브라질 거래소 가서 그 연결해가지고 헤아라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막 셋업하고 했었는데 예, 결국엔 셋업하고 못 팔았죠, 잘. 잘하신 거죠? 아니 그게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전 직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 회사가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자회사였어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이제 헤어라가 이렇게 크래시하면 내려가면은 이런 걸 통해서 고객한테 이제 보호도 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회사로 와서 그게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 헤어라 그 해에만 30% 떨어졌거든요. 올해도 거의 30%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재판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큰 흐름 좀 살펴보는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 이렇게 좀 재밌게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많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사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이제 기사 예시도 올해 코로나 퍼지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투자 관점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어서 다음 주제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